에너지 드링크 회사 셀시우스 홀딩스 요즘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요. 네,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요. 무려 173%나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연중 최고점에서 30%. 30%나요? 네. 그리고 역대 최고가랑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50%나 하락했습니다. 아니,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주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언뜻 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바로 그겁니다. 보통 이런 숫자를 보면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올랐으면 주가도 따라 오르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졌으면 실적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근데 이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으니 오늘 저희가 이 셀시우스 홀딩스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이런 상반된 신호가 충돌할 때야말로 기업의 본질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했을 부분일 텐데. 바로 그 적자 소식이겠죠. 맞아요. 3분기에 6,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매출이 아무리 늘었어도 이렇게 큰 손실이 나면 당연히 걱정부터 앞설 것 같아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왜 못 내? 이게 가장 직관적인 질문일 테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173%라는 매출 성장의 원천은 뭐고 또 6,100만 달러 손실의 진짜 이유는 뭘까?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173%라는 엄청난 숫자부터 한번 뜯어보죠. 이게 전부 다 셀시우스 자체 브랜드가 잘해서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은 M&A, 그러니까 인수를 통해 만들어졌어요. 올해 경쟁사였던 알라니뉴라는 브랜드를 인수했죠? 네. 알라니뉴하고 또 펩시코로부터는 락스타라는 브랜드를 넘겨받았죠. 그렇군요. 특히 그 알라니뉴 하나만으로 3분기에 3억 3,200만 달러의 매출이 추가됐으니 173%라는 숫자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와, 근데 보통 투자자들은 이런 M&A를 통한 성장보다는 기업의 핵심 사업이 스스로 성장하는 유기적 성장을 더 높게 쳐주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인수한 회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요. 최악의 경우엔 돈으로 성장을 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만약 핵심 사업이 쇠퇴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고요. 그런데 셀시스의 경우는 좀 다른가 봐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 같은데요. 네, 핵심 브랜드인 셀시우스 자체의 성장세도 여전히 탄탄하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회계상 매출 말고요. 실제 소비자들이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제품을 얼마나 찍었는지 보여주는 스캐너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진짜 소비자들이 얼마나 샀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군요. 그렇죠. 진짜 소비자 수요를 알 수 있는데 이 데이터상으로 셀시우스 브랜드의 매출이 13%나 증가했어요. 13% 성장도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그 치열한 경쟁을 생각하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네요. 그럼요.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계속 이 스캐너 데이터를 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회계상 숫자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매장 계산대에서 찍히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우리 핵심 제품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새로 가족이 된 알라닌유의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겠어요. 이 브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알라니뉴는 특히 젊은 여성층을 타겟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유명해요. 셀시우스랑은 타겟이 좀 다르군요. 네, 화려한 캔 디자인이나 독특한 맛으로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급성장했죠. 셀시우스가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알라니뉴는 좀 더 트렌디하고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브랜드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들어보니 정말 똑똑한 인수였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알라닌유의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2배나 늘었다는 점이에요. 네, 이게 아직 펩시 유통망에 들어가기도 전의 성과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성장 엔진이에요. 셀시우스는 펩시코와 전략적 유통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마트부터 동네 작은 가게까지 펩시의 영업사원들이 셀시우스와 알라니뉴 제품을 진열대에 쫙 깔아준다는 의미니까요. 신생 브랜드가 수십 년에 걸쳐도 만들기 힘든 막강한 무기네요. 그러면 알라니뉴가 12월부터 이 펩시 유통망을 타기 시작하면 지금의 성장세는 정말 날개를 달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성장 스토리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M&A로 덩치를 키우면서 핵심 브랜드의 유기적 성장도 놓치지 않고 있고 여기에 펩시라는 강력한 파트너까지.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 좋은데도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건 그 6,100만 달러 순손실이에요. 아무리 일회성 비용이라고 해도 혹시 인수가 너무 비쌌다거나 통합 과정이 예상보다 험난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M&A가 승자의 저주에 빠지면서 통합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하지만 셀시우스의 경우 그 손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요? 이 비용의 대부분은 기존의 알라니 뉴 제품을 유통하던 업체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걸 펩시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데 들어간 말 그대로 일회성 비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유통망으로 갈아타기 위한 이사 비용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펩시 유통망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생각하면 이건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에 가깝죠. 그렇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일회성 비용이라는 안개를 싹 걷어내고 회사의 본질적인 수익성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본질적인 수익성이요? 네,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요. 올해 첫 3분기 동안 셀시우스는 주당 1.10달러의 수입을 냈습니다. 수익을요? 적자가 아니라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이에요. 와, 심지어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제품 하나를 팔 때 남는 이익의 비율도 작년 46%에서 올해 51%로 크게 개선됐고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겉으로는 6,100만 달러 적자라고 발표됐는데 실제 속사를 들여다보니 이익은 오히려 2배로 늘고 수익성 자체도 더 좋아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헤드라인만 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분석이 어려운 동시대 재미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 뒤에 숨은 맥락을 읽어내는 것. 셀시우스의 경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 현재의 손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성장도 진짜고 수익성도 사실은 더 좋아지고 있다. 네.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주가를 다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지금 셀시우스의 주가 매출 비율 PSR이 5배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네. PSR은 회사의 총 매출액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셀시우스의 지난 5년 평균 PSR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건 시장의 불안감이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셀시우스의 미래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걸 더 큰 그림에 연결해보면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뚜렷한 긍정적 흐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3가지요? 첫째, 알라니뉴의 펩시 유통망 편입과 해외 매출 30% 증가로 대표되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 네. 둘째, 일회성 비용에 가려졌지만 실제로는 2배나 증가한 탄탄한 수익성.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매력적인 수준이 된 주가 가치 평가입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추세가 현실화된다면 일부에서는 셀시우스의 주가가 앞으로 3년 안에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거라는 과감한 예측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주가에서 10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인데 꽤나 대담한 전망이죠. 물론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까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알라이뉴의 통합 과정이 생각보다 순조롭지 못할 수도 있고 몬스터나 레드불 같은 거대 경쟁사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데이터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면 시장의 우려가 과도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과정이었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173% 성장과 50% 주가 하락이라는 이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으로 시작했는데 네, 그 이면을 한꺼풀씩 벗겨보니 전략적인 인수, 탄탄한 핵심 사업, 그리고 숨겨진 진짜 수익성까지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6,100만 달러 순손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 숫자 하나에 얼마나 자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숫자를 맞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것을 잊어버릴까요?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어쩌면 눈앞에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셀시우스의 사례가 바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